버지니아 사티어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조각이라고 하는 가족 치료에서 이거는 약간 그 역할극 비슷한 요소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상담 현장에서 어, 그 가족 조각을 하는데 필요한 이 동원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조각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족 조각은 조금, 어, 제가 이 보드판에서 조그마한 피규어 인형을 가지고 오늘 공부했던 이 가족 조각을 실제로 어떻게 실습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8월 5일 날 수업 시간에 좀 일찍 온 분들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가족 조각을 오늘 강의한 것들을 이론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좀 실행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가족 조각이 좀 내용이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때 보드판을 가지고 이게 실제로 정말 여러분에게 피규어를 가지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족 조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드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싶은 분은 조금 10시 반까지 시간 맞춰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버지니아 사티어의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 자, 먼저 목차인데, 오늘, 의사소통, 사티어에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치료가 사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5가지 의사소통이 있는 걸 사티어가 말한 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또 비언어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가족 치료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는 그야말로 가족 치료의 선구자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은 그냥 단순히 말 주고받기가 아니고 정말 언어적 메시지 또 비언어적 메시지를 결합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가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또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사소통이 5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의사소통 중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보다 사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그냥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떤 면에는 이 말보다 더 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말을 안 했다, 했다, 난 뭐 그러지만은 말뿐만 아니라 말과 함께하는 신체 언어, 음성 언어, 시선,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언어는 자세, 몸짓, 표정, 음성 언어는 목소리, 톤, 크기, 속도, 음색, 그리고 시선은 눈 맞춤, 시선 처리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의사가 소통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불일치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하는 거랑 비언어적 메시지가 다를 때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저 요즘 어떠세요? 하니까 저 괜찮아요 하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괜찮아요 하면 이건 뭐 괜찮다는 건가 아닌가 좀 표정이 좀 그러잖아요.
어때요?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데, 예,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말투가, 말은 좋대는데, 표정이나 태도가 좀 안 그러면 그게 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일치한 언어 소통을 하면은 수신자는 혼란과 불신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가 좀 왜곡되고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스티어의 의사소통은 지난번에 했지만 잠시 복습하면은 엮이는적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회유형이 있고 또 비난형이 있고 초이성형이 있고 혼란형이 있습니다. 또 기능적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의사소통은 일체형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회유형 의사소통은 이건 그야말로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건 내가 내 문제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기에 바쁘고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회유형입니다. 이런 회유형 언어 속에는 내면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가치가 없어. 그리고 사랑받으려면 남을 기쁘게 해야 돼. 내가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뭐라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같은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갈등은 회피가 되는데 또 타인의 비율을 맞추지만은 본인에게 많은 아픔을 갖다 줍니다. 회유형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언어적인 특징은 이 사람은 좀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꾸부정하고 어깨가 처지면 회유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좀 분명한 게 아니고 웃으면 웃는 건지 뭐 아닌지 그냥 어석한 미소를 띠거나 좀 슬픔이 있거나 눈을 잘 못 마주치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묘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유형의 목소리는 작고 나지막하고 떨리거나 칭얼거리고 제대로 그냥 뭐 큰 소리로 똑똑하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얕고 빠르고 전반적으로 회유형의 사람들이 소통할 때 비언어적인 특징은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 다음에 비난형이 있습니다. 비난형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전부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네가 틀렸어. 네가 문제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형으로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약해 보이면 안 돼. 나는 강해야지 살아남지. 나는 지면은 안 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형인 사람들에게는 우월감을 유지하려 하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사실 비난형인 사람들이 자신이 강하지를 않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으면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개를 키워봤는데 발발이 조그만 개도 키워보고 그리고 도사견이라고 투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도 키워봤는데 그 우리 집이 좀 길에서 약간 낮은 데가 있어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보이고 또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 집 마당이 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 마당에 발바리를 키울 때는 애들이 지나가는 발소리만 나도 왈왈왈 하고 짖어대는데 도사견은 아무리 왈왈왈 하고 애들이 놀려대고 뭘 집어 던져도 그냥 쳐다만 보고 눈만 껌뻑거리지 걔네들한테 으르렁거리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없고 뭐 자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무섭지도 않고 무서우면 왈왈왈 짖는데 무섭지도 않고 그냥 멀끔히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비난형이 의외로 굉장히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비난형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비난형인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특징은
자세는 팔짱을 낀다거나 삿대질을 한다거나 좀 몸이 좀 뻣뻣하게 돼가지고 긴장이 됐습니다. 표정은 찡그리거나 분노 또는 노려봄, 또 목소리는 크고 딱딱하거나 고압적이거나 단호하고 호흡은 거칠고 격양되고 전반적으로 이 비난형인 사람들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안 할 때도 그렇고 비교적 상대방에게 이런 태도로 대화, 의사소통을 하면 아, 이분은 비난형이구나, 의사소통이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초이성형은 언어에서 감정을 배제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만 말하려고 애쓰고 사실 위주로 말하려고 애씁니다. 이 마음속에는 감정은 위험해. 그리고 감정에 휩쓸리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감정은 다 배제해야 돼.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해야 되고 완벽하지 않으면 실수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가능한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목표는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이성형이나 비난형이나 회유형은 한마디로 이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이 아니거든요. 초이성형의 비언어적인 특징은 비교적 꼿꼿합니다. 경직되고 기계적이고 표정은 무표정이고 감정은 없고 목소리는 단조롭고 감정 없는 로봇 비슷합니다. 직접 시선은 회피하고 좀 무미건조하고 무감각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란형이 있습니다. 혼란형은 산만형이라고도 하는데 언어적으로는 상황과 현재 있는 상황하고 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왔는데 너 왜 도대체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오니 하면은 아이고 왜 하고 갑자기 배 아프다 그러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거나 또는 어우 뭐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연락도 없이 이제 와요 그러면 어우 오늘따라 당신 굉장히 이쁘네. 왜 이렇게 이뻐? 한마디로 상황과 무관한 말을 하고 주제를 막 바꿔버리고 농담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고 또 나는 뭐 딴 사람이 나한테 뭐 관심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긴장하고 이러한 일을 해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긴장을 회피하거나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오락가락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혼내려고 하다가도 어이없는 짓을 해버리면 참 어이없어서 웃어버리면 그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형은 한마디로 산만하게 행동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오락가락.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에, 아우, 쟤는 뭐 말을 하면 도대체 오락가락해서 말이 안 돼. 말을 못 하겠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딴 데로 관심을 돌려버리고 자기 문제를 직면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형인 사람들은 자세가 비교적 끊임없이 움직이고 산만하고 불안정돼 있고 상황에 맞지 않는 웃음을 하고 어떻게 공이 튈지 예측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도 뭐 불규칙한 톤과 빠르게 하고 눈 맞추는 것도 뭐 회피합니다. 한 곳에 집중도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이거 하다 저거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니까 한마디로 이 의사소통을 하는 내면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 당신하고 논쟁할 자신도 없고 당신이 하는 비난을 들을 자신도 없고 또 당신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도 난 싫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 산만형 의사소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일치형입니다. 솔직하고 직접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는 굉장히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일치형을 합니다. 자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것도 그냥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느낀 것을 얘기하고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비교적 좀 진실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많이 속이 상하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나를 대하면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렇게 비난형이 아니라 또 회형, 아유, 그냥 뭐 상대방이 나 기분 좋게 나쁘게 해도 내가 여기서 말하면 더 하면 안 될 테니까 그냥, 에이, 몰라. 그냥 비위나 맞추자. 알았어, 알았어 하고 맞춰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 감정을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으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상대방의 솔직한 감정을 생각을 표현하면 그러면서도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 감정적인 표현들을 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좀 따라가기 쉽거든요. 일치형 이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비언어적인 특징이 있는데 주로 좀 자세는 편안하고 좀 오픈되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표정하고 좀 일치가 됩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뭐 찡그린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표정을 하고 슬플 땐 그야말로 난 좀 슬퍼하면 슬픈 표정을 짓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려는 게 사티어 가족 조각 기법입니다. 네, 사티어의 가족 조각 기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가족 조각을 하려면 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역할극을 하면서 하면 진짜 효과가 좋은데 사실 우리가 에, 이걸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배우는 것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8월 5일 날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11시 정도까지는 가족 조각을 이 조그마한 보드판 위에서 피규어를 가지고 실행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서 가족 상담을 함께 묶어서 할 때는 또 이 가족 조각 기법으로 상담을 하면 상담 효과가 굉장히 빨리 아주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온 사람도 결국에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의 대부분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문제. 미해결된 이 숙제들이 있는데 그 숙제들의 대부분이 가족 관계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 관계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오늘 이 가족 조각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움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족 조각 기법은 첫 번째는 개념, 핵심, 뭐냐, 가족 조각 기법이 뭐냐, 또 사티어의 철학과 가족 조각 기법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 또 세 번째는 가족 조각 기법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효과와 결과가 어떤 게 있냐는 뭐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가족 조각 기법이 뭐냐? 조각이라는 건 그야말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쪼아가지고 만들어내듯이 창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조각해내듯이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특정 시점의 가족관계, 특정 시점이라는 건 지금은 괜찮은데 좀 가장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성인 된 사람도 그 사람의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미해결된 문제들
자기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좀 어렸을 때의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특정 시점이라는 거는 자기가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또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의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때 가족 관계가 어땠냐? 지금은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뭐 형제들 다 뿔뿔이 흩어져 안 만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살 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힘들었던 그때 상태의 가족 관계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감정 상태, 가족 내 의사소통 패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이고 경험적인 치료 기법이 가족 조각 기법이다. 한 명의 조각가, 가족 중에 조각가가 나옵니다. 조각가가 가족 구성원들을 원하는 자세, 표정, 그리고 공간적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조각 작품을 만들듯이 진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지시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가족 조각 기법의 핵심 목적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내면 감정의 접촉 및 표출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거나 억압되어 있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감정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더군다나 상담센터를 찾아왔거나 또는 상담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면에 억압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불안, 슬픔, 분노, 외로움, 무력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비언어적으로 표출하도록 돕는 게 이게 가족 조각 기법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직면할 수 있는 안전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해 보이던 아버지가 조각에서 웅크린 자세를 취하며 내면의 외로움이나 피로감을 드러내는 경우 가족들은 그 감정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을 조각할 때 조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조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조각할 때 의외로 아버지 모습이 그때 어땠습니까? 할 때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역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내에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으면 뭐 힘 있는 사람, 또 그 밑에 힘 없는 사람, 또 부모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들 간에 또 연합관계, 물리적, 정서적 거리감, 숨겨진 권력관계, 역할의 불균형,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할 수 있는 게 가족 조각입니다. 그래서 가족 조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의 위치, 조각가가 지금 몇 년도 언제 상태로 돌아가면은 그때의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 어디를 보고 있었냐, 어떤 태도냐, 그걸 시키는 대로, 조각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걸 막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속한 시스템의 역동과 패턴을 좀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 조각해 보세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식구 중에서 엄마 아버지 사이에다가 어떤 특정한 자녀만 딱 가까이 배치했을 경우 그리고 또 뭐 부부 문제를 중재하는 어떤 아이가 가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막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단절된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 등 이런 걸 보면은 숨겨진 역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워보세요 하는데 이걸 직접 세워줘도 좋고 가족들을 세워도 좋고 가족들을 하기 어려우면 딴 사람들을 대신 세워도 좋은데
사실 우리 현재 여러분들 형편 속에서는 제일 좋은 게 그 인형을 가지고 작은 피규어 인형을 가지고 그 역동성을 보드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빨리 알아차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가족 조각을 여러분이 배우고 그다음에 뭐 보드판은 시중에 다이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서 보드판 위에 또 뭐 인형도 좋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제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자, 언제쯤인데 엄마를 어디다 놓겠습니까? 아빠를 어디다 놓겠습니까? 그때 마음으로 엄마가 어떻게 있습니까? 엄마는 누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안 보고 내 동생만 보고 있어요. 그래, 나하고는 어딨냐? 난 멀리 있고 엄마는 저 멀리 있고 동생만 옆에 끼고 있어요. 뭐 이런 배치들. 또 아버지는 어딨냐? 아버지는 또 그냥 엄마만 보고 있어요. 그러든지. 또 아버지도 또 동생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조각한 주인공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이게 한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거랑 실제로 보고 보는 거랑 그 비록 보드판에 있는 인형이라도 실제로 이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질 때 굉장히 느끼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위치를 막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는 보드판 가지고 하는 것만 해도 아주 일반적인 가족 치료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효과가 많고 알아차려지는 게 많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족 조각은 공감을 굉장히 증진시키고 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조각된 자세를 취하고 그 위치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감정을 경험해 봄으로써 상호 이해와 공감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를 이 보드판에다 할 때는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아이만 놓고 엄마는 어때? 아빠는 어디 있어? 그리고 엄마는 어딜 보고 있어? 이러면서 이런 그 엄마, 아빠의 위치, 태도, 자세,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때, 그걸 좀, 그런 건 이 보드판 위에 놓은 것들은 에, 동영상으로 찍어도 되고, 아이가 놓는 걸 찍어도 되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랑 또는 아빠랑 같이 상담하게 될 때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마음, 심리적 거리, 자기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이런 것들이, 그 조각을 통해서 이렇게 확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차려지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태도를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유력합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유발했던 비합리적 생각이나 기대를 재조명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강하고 희생적인 모습만 보였던 어머니 자세를 자녀가 직접 취해 봅니다. 엄마만 뭐 하고 있었어? 그럼 엄마는 그냥 늘 설거지하고 뭐 일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너도 한번 그 엄마가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해보면은 또, 이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그냥, 그냥만 하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이런 태도와 자세, 위치 이런 걸 가져보는 거랑 아니면 뭐 인형을 가지고라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걸 들여다보게 하는 거랑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가족 조각을 통해 가지고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조각을 이렇게 그때 가족 조각을 해봐 그러면 엄마는 여기 있고요, 아빠는 저기 있고요, 동생은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고요, 나는 뭐 하고 있고요, 엄마는 뭐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하면 자 이제는 이상적인 가족 모습을 조각해봐. 그 이제 역기능적인 관계에서 지켜보고 했지만은 이성적인 가족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 혼자 일하고 아빠는 소파에서 그냥 누워 있거나 텔레비 보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 이렇게 해놨다가 그냥 아빠도 엄마랑 같이 옆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빠와 엄마 사이에 자기가 있는 모습 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 뭐 이런 자기가 바라는 이성적인 조각을 이렇게 해보고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표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말을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이런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은 오랜 갈등으로 인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부부가 이성적인 조각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는 모습을 만들면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고 변화, 시도할 동기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보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꿈꿔보자. 이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모습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냐, 뭐가 있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냐, 어떤 게 필요하겠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어,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의사소통만 해도 좀 일체형 의사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그리고 상대방이 솔직히 감정을 표현할 때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이런 과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또 도와줘도 되고요. 그 왜 조각인가 기법의 명칭을 이 가족 조각이라고 한 거는 우선 가족 조각이 창조적인 표현이잖아요. 내면에 생각하고 경험한 것, 느낀 것들을 이 가족 조각, 가족 모습을 이렇게 만들면서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 있지 않는 걸 보여주고 이런 주관적이고 예술적인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마주 정말 탁월하게 하면은 사람들 표정까지 짓게 하고 행동까지 하게 하고 자세도 취하게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비교로만 해도 엄청나게 그냥 없이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유연성은 조각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현재는 이랬다. 과거는 이랬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어땠으면 좋겠냐, 어떻게 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조각을 바꿔봄으로써, 우리도 바꿀 수 있겠구나. 이게 고정된 게 아니구나. 끝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각이라는 거는 비언어적인 거거든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번 가족 치료 시간에 우리가 빙산 탐색을 했었거든요. 가족 조각할 때 이 빙산 탐색이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빙산 탐색하면은 제일 물 위로 올라온 게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 그죠? 행동. 그래서 가족 조각에서 조각된 가족 구성원들의 자세, 표정, 공간적 위치는 빙산의
가장 상단에 있는 행동을 시각한 겁니다. 행동.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외부, 현재 외부로 드러나고 있는 상호작용 방식, 각자 역할을 보여주는 게 조각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보여지냐, 어떤 행동 패턴이 관철되냐. 이거 이제 처음에 보는 건 행동을 봅니다. 두 번째는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뭘 탐색해야 되냐면 감정을 탐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딨냐 하니까 아빠가 저 문 밖에 있다. 지금 아빠는 가족 안에 못 들어왔다. 엄마, 나 모든 가족들이 자녀,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 아빠는 혼자만 저 외진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걸, 그게 이제 그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거를 조각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가서, 가서 그 아버지가 처해 있는 자세 뒤에 서서 가만히,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가만히 뒤에서 그 아빠의 이 서 있는 등 뒤에서 또는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있어 보면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 외로움 또 나름대로 후회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하면서 아빠를 외면했구나. 아빠가 참 많이 외로웠겠구나. 저 외로우니까 저 외로움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소외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술을 저렇게 먹었고 그것 때문에 더 그냥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 더 가족들과 더 동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게 감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사회적 기대나 가족 규칙 때문에 억압되고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세로 서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몸은 어떤가요? 외롭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편안한가? 이런 감정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탐색을 합니다. 이 조각을 하고 난 다음에 조각된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느낌 또 그 사람 뒤에 서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올 느낌을 내가 느껴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힘들었겠구나. 이런 게 이 조각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식과 기대를 발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각을 놓고 이 조각 속에 있는 사람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걸 좀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엄마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면은, 나는 우리 아이들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 이럴 수 있고. 부부간에 있는데 어떻게 부부를 갖다 한번 조각해 보시죠. 그러니까는 저 남편은 아주 저 멀리 놓고 나도 멀리 있고 서로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조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속에서 이 조각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또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같아요. 뭐 이런 자신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어 당신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남편은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나요? 하면은 또 나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는 희생해야 되는 사람, 나는 가족에게 투명 인간 같은 존재.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각을 해놓고 가서 질문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어떻게 본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내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자, 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떤가요? 형은 저 멀리서 혼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형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면은 나는 우리 집에서 외톨이야. 나는 말썽꾼이고 우리 엄마 아빠 난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울까요? 또 이렇게 질문, 그걸 통해서 가족 관계의 역동성,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느끼나요? 이것도. 자, 저기 떨어져 있는 형은 지금 당신한테 무엇을 기대한다고 느낄까요? 하니까 너만 아빠, 엄마 도차지하지 말고 나도 그 속에 끼일 수 있도록 도와줘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줘 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기 멀리 있는 그 사춘기 아들은 엄마에게 뭘 기대한다고 느낄까요? 하면은 좀 떨어져 있다가도 가만 보니까 제가 좀 외롭겠구나. 자기가 사춘기 방황을 해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자기한테 너무 비난하지 말라고 또 공부 못한다고 너무 야단치지 말고 나 끝난 인생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이런 그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이런 가족 조각을 해놓고 물어보면은요 굉장히 몰입이 잘 돼가지고 그 내면의 감정을 잘 드러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열망과 자아. 우리가 빙산 탐색권 제일 위가 행동, 그 밑에 감정, 감정도 또 아래 감정, 윗 감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식,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그 밑에 어떤 열망, 어떤 욕구가 있느냐, 또 어떤 자아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 조각을 해놓고 빙산 탐색하듯이 제일 번째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이런 행동 속에서 이들이 느끼는 느낌은 뭘까요? 무엇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여기서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여기서 바라는 게 뭘까요? 뭘 원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깊은 마음속에 있는 열망 또 자아상 이런 다양한 것을 이 탐색을 하게 되고 이 가족 조각을 통해서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문제, 자신이 뭘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양한 것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게 가족 조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좀 이제 메타 포지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메타 포지션이라는 건 좀 빠져나와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이 가족 교각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자기도 몰랐던 무의식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변화의 과정과 조각 기법의 역할은 뭐냐? 사티어는 가족을 변화시키려면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가족 조각은 그 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가족 조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단계는 현재의 균형, 이게 뭐냐면 가족의 익숙한 기능 방식, 초기 조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단계는 외부 요인 개입.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족을 조각해 보세요. 현재의 모습을, 현재 이제 예를 들어 상담하러 왔는데 문제가 있으면 현재 가족을 조각해 보세요 하는데 여러분 가족이 세명이면 3명이 조각하는 가족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본 가족 조각. 부인은 여기 있고, 애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길 쳐다보고 있고, 부인은 여길 쳐다보고 있고, 무슨 일이 어떤, 그게 아빠 입장, 부인 입장, 자녀 입장, 또 자녀도 형제 간의 첫째 입장, 둘째 입장,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조각의 제일 첫 번째는 현재에 익숙한 기능 방식을 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각가를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외부 요인 개입이 뭐냐면 치료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 이 남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은 질문 속에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이제 알아차려 갑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내담자를 가족 조각을 하게 해놓고 가족 조각 속에 있는 자신 또는 상대방 그런 위치에서의 그런 것들을 뭐 하게 되냐 하면 그 이제 질문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제 지가 질문을 통해서 알아차려가고 새로운 통찰 등 촉매제 역할을 이제 누가 하냐면 치료사 상담사가 합니다. 3단계는 좀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패턴으로 있었는데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불안감, 혼란한 마음들이 찾아오는 게 필수 단계다. 그 다음에 4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가능성과 통합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떤 뭘 시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고, 5단계가 새로운 균형,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 패턴을 형성한 이상적인 조각을 한번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땠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가까이서 서로 쳐다보고 신뢰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숨 막히거든요.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누구는 가깝고 멀지 않고 함께 그 부모 사이에 싹 들어가 있는 모습들, 뭐 이런 그 이상적인 모습들을 조각, 조각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돕는 겁니다. 가족 조각 기법의 4단계 개요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가족 단계를 어떻게 하냐. 준비 및 합류. 두 번째 조각 만들기. 세 번째 조각 탐색 변화 단계. 네 번째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1단계 준비와 합류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치료사는 이 가족 조각을 시행할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온전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그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하거나 또는 뭐 억지로 하거나 이런 모습들 그냥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치료사는 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사는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 가족 구성원 각자와 그들의 이 생각, 감정, 행동을 그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러지 말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뭐 잘못된 것 같아도 그 입장에서 그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와 자세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감정 비판하지 말고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해 생각 판단하지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구나. 이걸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료사 상담자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가족이 현재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들 안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내재적 자원이 있다, 감정력이 있다는 걸 믿고 전달해요. 우리 가족도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제가 그걸 끄집어내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해서 희망을 주는 게 치료사의 역할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자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원. 이게 뭐냐면 가족의 문제에게만 초점 맞추지 말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긍정적인 관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찾아내고 활용하도록 돕는 게 치료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상담을 좀 하게 되면 그 중에서 꼭 하는 게 강점 검사를 꼭 합니다. 강점. 강점 검사는 그야말로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강점만 찾는 거기 때문에 이 강점이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양한. 그래서 이 강점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도록 활용하도록 돕는 게 이게 이제 치료사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사는 가족 기법을, 조각 기법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기법을 왜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대신 몸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표현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원래 제대로 하려면 몸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 인형을 통해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좀 자유로워지면 또 더 나아가서 행동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 나가면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동의구학이라는 건 뭐 이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부분 있으면 얘기해 줘도 된다. 그래서 가족조각 기법은 동의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고 태도도 취해야 되고 자세를 취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피규어로 하면은 꼭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그냥 그 안에서 많이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피규어로 하는 게 인형으로 하는 게 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또 도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 가족 조각 기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조각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조각가. 가족 중에 한 명을 조각가로 세웁니다. 자, 누가 조각가가 될래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아이, 자녀들 누구나. 그래서 그 가족 조각가를 이번 조각 세션에서 연출자이자 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각가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현재 가족이 일어난 문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거나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 있고 아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역동에 대해 가장 많은 통찰이나 강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아이, 그렇다, 다 집이 그런 거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 정말 우리 집 때문에 너무 괴로워, 힘들어, 나 못 살겠어. 이런 사람을 조각가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때로는 치료서가 특정 구성원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각가를 자원할 수도 있고요. 또, 조각가는 자신의 내면적인 인식과 감정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자, 가족 조각을 할 때 특별히 우리 가족의 특정 장면, 핵심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또는 뭐 이런 다양한 자기가 많이 고통당했을 때 이런 특정 장면 또는 핵심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이제 내용과 방향성을 결정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질문을 통해서 주제를 명확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가족 모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그 순간을 조각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 순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가 부모에게 혼나는 그런 모습이나 기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플 때 힘들었던 그때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 및 시점을 선정할 때는 당신이 평소에 느끼는 우리 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어떤가요? 그걸 또 표현하게 할 수도 있고, 당신과 어머니,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관계를 조각으로 보여줍시다. 또는 주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각가는 자신의 내면을 더욱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고 시점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 지시의 중요성은 조각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말 대신 손짓, 몸짓, 표정, 시선 이런 자세를 이렇게 좀 취하도록 알려주는데 그래서 피규어를 가지고 이걸 하면 이런 걸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면 되냐면 질문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안형이 자, 어떤 손짓, 몸짓, 표정, 어떤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찡그리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냥 화내고 있어요,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냥 질문하면 인형이 표현하지 못한 것도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비언어적 지시를 사용하는 방법은 언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화 또는 주지와 방어적인 태도를 줄여줄 수 있다. 무의식적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인 소통은 말보다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단계가 조각 표현을 하는 건데 조각 표현할 때는 보통 자세가 웅크린 자세, 무력감, 자, 슬픔, 불안, 위축,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웅크린 자세를 가집니다. 또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신감이 있거나 권위 통제 경직성은 당당하거나 꼿꼿한 자세를 가집니다. 몸을 꼬거나 비튼 자세는 불편하거나 긴장, 갈등, 회피의 자세입니다. 뒤로 젖히거나 기대는 자세는 방어, 거부, 의존 상태입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자세는 피로하거나 절망,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다 표현할 수 있는 피규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한 대로 어떤 자세일까요? 하고 이거 질문하면 됩니다. 인형 갖다 놓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저 그렇게 됩니다. 표정도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행복한 표정, 만족 또는 미소 짓게 하거나 무표정하거나 찡그린 표정, 눈물 맺힌 표정 이런 각자의 구성원 이런 표정을 조각하게 함으로써 어, 내면에 숨겨진 내면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 구성원 간의 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밀착되어 있냐 또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냐 이거 조각하는 이 거리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거리, 심리적 거리거든요. 소통의 양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조각을 할 때 구성원 간에 서로 거리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피규어도 작은 것만큼 이렇게 거리를 해놓으면은 그 구성한 거리 속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 공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서로 알아차림이 됩니다. 나는 뭐 우리 아이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한테 자, 엄마하고 거리, 아빠하고 거리, 너하고 거리 어떻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 또 동생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 하니까는 그냥 자기는 뭐 별로 문제 안 삼았는데 이 문제 자기를 갖다 저 뒤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엄마, 아빠, 동생만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저 아이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네 이런 것 통해서 굉장히 알아차려지거든요. 이 거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족 내 외로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또 몸의 방향, 시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형은 이거는 표현할 수 있어요. 거리. 표정은 어려워도 몸의 방향, 시선은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바든지 또는 등을 돌린 방향이든지 또는 한 곳만 다 똑같이 한 군데만 쳐다보고 서로 안 보고 한 군데만 쳐다보는 방향이든지 뭐 이런 어디로 향하는가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무엇으로 향하는가 하는 것들이 그 가족에 있어서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의지가 있거나 상호 관심이 있으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놓고 등일 돌린 방향은 회피, 단절, 외면, 무관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두세요 하니까 남편을 갖다가 그 피규어 보드판 아예 밖에다가 이렇게 끄집어 내놓는 사람, 그리고 밖으로 돌려버린 사람. 그렇게 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내 마음에서 이제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용납할 생각도 없고, 아예 너는 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심리적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 놓고 보면은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한데 또 아빠한테 한번 엄마를 어디다 두는지 한번 해보라 그러면 또 엄마를 또 자기는 자기 옆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 옆에다가 부인을 갖다 놨는데 부인은 아빠를 갖다 저 먼 데다 갖다 놓고 또 부모는 자녀를 자기 앞에다 갖다 놨는데 자녀는 부모를 멀리다 갖다 놓고 이런 것이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과연 어떤 걸로 이렇게 돼 있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높낮이. 위계와 권력을 보여줍니다. 서 있는 사람은 가족 내 우위, 권위,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앉아 있는 사람, 수동성, 안정감, 책임에서 벗어나는 태도. 무릎 꿇거나 엎드린 사람은 복종, 무력감, 희생, 억압받는 위치. 이런 권력 구조 등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하고 있는 데 있어서 자기는 그냥 엎드려 있는 위치를 둔다. 이러면은 그냥 늘 무력감이잖아요. 억압받는 위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인형으로 잘 안 되면 질문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 사람은 앉아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까요? 뭐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그냥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지금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신체 접촉은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 지지, 애정, 연결성, 의존성, 보호적인 태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족 조각을 했는데 이렇게 서로 밀착시켜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체 접촉을 시키는 조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밀쳐내는 접촉을 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손을 뿌리치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계를 보고 상징물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쿠션, 책, 담요, 의자 같은 것들 통해서 상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다고 느껴져요. 의자를 그 벽으로 놓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이에 뭘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각의 완성. 그러니까 조각가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가족의 모습이 충분히 나타났다고 느끼고 더 이상 조정할 부분이 없다고 느낄 때 조각을 완성합니다. 그럼 상담하는 치료사는 조각가, 이 조각이 당신의 생각 가족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네, 됐어요. 그러면은 미세한 조정을 또는 뭐 아닙니다. 조금 바꿀게요.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각 탐색 및 변화. 뭐냐? 조각이 완성되고 나면 조각가는 완성된 조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자, 이 조각을 보니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나요? 각 가족 구성원을 왜 그런 자세의 위치에 배치했는지 설명해 줄래요? 왜 아빠를 저 밖에다 내놨나요? 엄마는 왜 그런가요? 동생은 왜 그런가요?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나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뭐 자기 감정 속에 무의식적에 묻어 있는 막 이런저런 감정들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조각을 통해서 당신의 가족에게 또는 자신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또 이 조각, 엄마가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줬으면 좋겠을까요? 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빠를 저기 밖에다 내놓은 그 부인한테 자, 그럼 저 멀리 있는 아빠 주인 뒤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서 한번 아빠의 마음을 들여다볼래요? 아빠 생각이 어떨까요? 아빠 감정이 어떨까요? 아빠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전원적인 얘기를 바로 뒤에 가서 세워놓고 질문하게 하면은요, 의외로 아빠의 마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조각된 구성원의 경험 탐색, 이거는 조각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자세와 위치에서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 떠오르는 생각, 감정 얘기하도록. 그러니까 조각가의 이야기도 듣지만 조각가의 조각되어진 가족 구성원들의 느낌도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아이가 당신을 이렇게 낳았는데 당신은 그때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뭐 이렇게. 아빠는 어디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걸 바꾸면 이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될까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들, 아까 말한 대로 빙산 탐색 질문들, 이런 조각을 해놓고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요, 그냥 막 다 속에 숨어 있는 내면에 숨었던 감정들,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그거를 치료사들이 잘 구체적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끌어주면 가족 회복에 아주 도움이 빨리 되고 좋습니다. 치료사의 심층 질문과 통찰 유도. 이건 뭐냐 하면 치료사는 조각된 모습과 가족 구성원들의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가족 내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패턴을 숨겨진 가족 규칙 역할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기대 등을 탐색하는 심층적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외로워 보이나? 누가 많은 짐을 지고 있나요? 누가 가장 슬플까요? 여기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기 이런 문제들 누가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다 보면은 엄마가 너무 많은 걸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그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어떻게 하면 혼자 이렇게 한 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치료사의 심층 질문과 통찰 유도는 이 조각에 가족 규칙이란 이름표를 붙인다면 어떤 규칙이 먼저 떠오르나요? 그러면은 뭐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완벽해야 된다 등등 가족 규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변화 시도는 아까 말한 대로 이상적인 조각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조각을 한 데에서 이제 돌아서 가지고 다시 이제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한번 조각해 보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다시 원하는 모습으로 조각하면 자, 이 조각대로 이 모습대로 우리 가족이 산다면 우린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변하면 될까요?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탐색하고 정리해주고 또 그걸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이상적인 조각 모습을 사진 찍어서 딱 벽에다가 붙여놓고 우리 가정은 저 모습이다 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자꾸 자극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상호작용 경험 및 통합은 새롭게 조각된 이상적인 자세, 위치에서 오는 느낌을 다시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각가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의 위치, 자세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각가가 저리저리 떠났는데 나는 이제 여기 싫어. 난 여기 이렇게 할래. 이러면서 바꿔오면은 또 그 바뀐 가운데서 또 새로운 관계가 또 만들어지는 거, 통찰이 또 만들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주요 효과는 시각적 명료성에 의해서 문제의 본질을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가족 조각은 언어적 설명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가족 관계 역동, 숨겨진 패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착안하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각 정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각, 눈에 보이는 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자기 가족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는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경험적 학습 및 공감을 증진시킵니다. 몸으로 또는 눈으로 이런 거 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거야.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언어적 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어적 태도나 저항을 효과적으로 줄여서 이 저항을 감소하고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조각 기법의 적용 대상 및 유용성은 뭐냐 하면 특별히 좀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가정, 어린 아동이 있거나 인지적 또는 언어 발달을 느낀 구성원 있는 가정에 특별히 유용합니다. 아주 잘 쓰였습니다.
언어 대화에서 방어가 심한 가족, 감정을 숨기거나 문제를 합리화하거나 주지하는 경향이 있는 가족에게 효과적이고, 가족 내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할 때 이게 아주 가족 조각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응징력이 이 가족 조각을 통해서 아주 향상이 됩니다. 가족 조각 기법이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난 괜찮다. 네, 괜찮다. 그리고 우리도 괜찮다. 이 메시지를 받도록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가족 조각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해체시켜서 새로운 가족 조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궁극적 메시지. 이게 뭐냐? 일치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이 가족 치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치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건강한 이 가족이 할 수 있도록 가족 치료 기법을 다양하게 연구해서 낸 게 이 사티어인데, 이 가족 조각 기법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이 기법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족 조각 기법을 하게 된 것도 이 기법 사용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 또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내담자 필요한 사람들, 가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드판을 꺼내놓고, 자,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서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길래 보드판하고 인형판 갖다 놓고, 자, 한번 여기다 배치해 봐요. 그리고 태도, 조거, 이거 해가지고 한번 하고 나니까는,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겠어요. 굉장히 빨리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빨리 알아차려져 가지고 그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알아차려주기 힘든데 이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담하는데 필요한 기법들을 배우고 또 가지면 자꾸 써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도 좀 요번에 배운 걸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및 감사의 말씀, 사티어의 가족 조각 기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말고 문자로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하다 보니까 10시 1분에 딱 끝나게 됐네요. 10시. 시간, 일부러 시간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시간을 잘 맞춰서 끝내게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그냥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월 5일 날은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4시까지 선악동 교회에서 오프라인인데 지금 NLP를 하고 있습니다. NLP 기법들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 나름대로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깨닫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선악동교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